올 시작하시는 게 좋을 금년 것 같아요. 초부터 해서 좀 뵙는다 하면서 못 뵀는데 몇 분들이 하여간 전화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야, 지금 뭐 다들 뭐 참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내냐고들 이제 인사를 주시는데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뵙시다. 네.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얼굴 뵈면서 우리 좀 공통 뭐 좀 이슈 좀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여기 지금 뭐 우리 원로님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뭐 IMF도 겪어오고 뭐 금융위기 때도 우린 잘해왔는데 근데 진짜 세상이 이제 변한다고 하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좀 가지고 있는 현재 뭐 이슈나 이런 얘기 좀 하고요. 얘기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우리 국가로 봤을 때는 큰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우리 HRD 기관들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자타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하는데 근데 앞으로도 이 역할은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좀 모이면은 뭐가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네. 이런 뭐 생각하에 한번 이렇게 얼굴이라도 뵙자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이슈에 대해서 뭐 좀 근황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근황 좀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좀 해야 될 역할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 주시면은 그래서 또 특히 이제 지금 뭐 방향을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방향 잡고 또 우리 뭐 기업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또 우리 휴내 우리 또 조영탁 대표님께 나와 계시니까는 또 우리 또 같이 이렇게 할 역할들도 또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좀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또 오랫동안 이 분야에 쭉 봐오신 우리 뭐 최은순 대표님이나 또 우리 김영희 박사님께서도 좀 헤쳐나갈 이런 좀 아이디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편하시게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주시면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 도중에 누가 또 들어오시면 그냥 인사하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대화 이어나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혹시 1시간 반 정도 잡고 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은 지난 4월 달에 저희가 기업 교육 담당자 한 3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준비하느냐, 또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이런 걸 좀 설문했었는데 혹시 시간이 되면은 한번 공유를 같이 하도록 이렇게 뭐 해보겠습니다. 그냥 편하시게 좀 뭐 이렇게 뭐 근황을 좀 얘기 좀 돌아가면서 하시고 또 가지고 계시는 이슈도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뭐 하시죠. 누가 좀 편하시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저, 그러시죠. 예.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이 코칭 쪽에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할 텐데, 어, 저도 조금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줌으로 워크숍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코칭 교육 뭐 20시간, 최소한 한 20시간은 해야지 되는데, 이게 오프라인 워크숍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자꾸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것만 아니라 이게 언제 상황이 끝날지도 모르고 하니까 줌을 한번 해봅시다. 줌 워크숍을 한 번에 한 3시간, 4시간씩 잘라서 20시간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을 한 두세 회사에 냈어요. 그런데 한 고객사에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하면은 이게 하반기에도 코칭 교육이 될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본다는 의미에서 먼저 자기들끼리 한번 한두 시간짜리를 워크숍을 사내에서 테스트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의외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회의하자 그러면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게 어디까지나 이제 교육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강의도 좀 듣고 노트도 좀 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이 정도면은 워크숍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결국은 결정을 이제 9월 달에 하겠다고 결정을 이제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프라인을 준비하고 계신다면은 고객사에서도 그 이전에라도 줌 세미나라고 해야 될지 어떤 줌을 활용한 것이 이제는 거의 어쩌면 자연스러워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네, 그리고 빨리 그래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공개 워크숍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코치 자격증 과정이 있었는데 기초 과정이 있고 어드밴스드 과정이 있고 또 비즈니스 코칭 과정이 있었는데 세 가지를 저희들 자체 내에서 줌으로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과정을 다 끝냈고요. 다 뭐 20시간 이상 하나는 60시간짜리거든요. 그것을 이미 우리는 줌으로 이미 다 이제 했는데 참가자들이 큰 불평이 없어요. 집에서 하는 분도 계셨고 사무실에서 이제 하는 분도 계셨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개 과정에서는 별 불만이 없었고 이제 고객사만 이제 설득이 되면 잘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인원은 뭐 이렇게 소수로 참여해야 되지 않나요? 뭐 10명 내외라든가 뭐 그런 뭐가 이렇게 좋으셨나요? 15명 정도였습니다. 15명. 저희들 해보니까 15명 넘어가면은 조금 소위 우리 그 분임 토의라고 하는 것도 두세 조직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몰랐는데 분임 토의도 5명씩 네. 한 20분 정도 하고 다시 또 모였어요. 모여서 토의한 걸 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 고객사는 네, 더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서너 번 한 거는 15명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코칭은 저기 최 박사님 그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코칭에서는. 그런데 네. 시간은 오프라인 하는 거하고 맨 온라인 하는 거하고 이렇게 거의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소요되던가요? 별 문제 없이요.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네, 우리 그 강사님이 이제 오프라인에 익숙해졌던 분이지만, 이 온라인이라고 해서 크게 방법을 바꾼다기보다, 이게 분임 토의를 하면서 연습을 하게 하는 시간을 따로 주고요. 따로 주고, 15명이 다 실습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연습이 가능하고요. 자기들끼리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코칭 주고받고 연습하는 거는 이제 각자가 짝을 지어주면은 파트너끼리 전화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는 자기들끼리 이제 전화로 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든지 잘만 운영하면 오프라인 못지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오프라인보다 더 편리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네. 예, 좋은 사례네요. 예, 상당히 희망적이네요. 예. 또 돌아가시면서 좀, 예. 제가 좀, 네, 뭘 좀 말씀하세요. 네. 네. 그 KM에서 하는 뭐 사이버 과정, 뭐 이런 걸 좀 2번인가 들어봤고, 또 조영탁 대표님이 또 몇 차례 이렇게 하신 오픈 강좌에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렇게 실제 기술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두려움이라고 그럴까, 불편함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은 이제 해야지 하는데, 체험은 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사업이 주로 이렇게 진단 도구 소개하고 강사 과정 이렇게 열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뭐 집합 교육으로 하는데 뭐 강사 과정에 요즘은 뭐 인원이 많이 오질 않고 한 5명 뭐 이렇게 6명 이렇게 되니까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런너프리하고 같이 이렇게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뭐 예전하고는 다르지만 뭐 조심스럽게 마스크 끼고 하다 보니까 좀 서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우선 버티고는 있는데요. 교육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줄어서 진단도구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약간 이제 한 6월부터 회복이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시작들이 이렇게 그동안 못하다가 제한적으로 이게 뭐 20, 30명 이렇게 도구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대기업 뭐 삼성이나 LG전자라든가 이런 데서는 집에다 이렇게 진단 도구를 개인별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이제 아마 거기도 아마 줌 같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와서 연결해서 그 진단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사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집으로 진단 도구 이렇게 배달해 줄 수 있냐 주소를 이렇게 주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 2차례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약 이게 계속 이렇게 이 조세를 이제 뭐 코로나가 이렇게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줌이라든가 이런 언택트 추세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뭐 새로운 시도로 소그룹으로 최치영 박사님 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체험을 하고 준비를 하고 좀 익숙하게끔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조영탁 대표님이 굉장히 앞서가시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셔서 과정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래서 저도 이제 자격과정 한 4개 과정 이렇게 듣고 뭐 시험 보고 그러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도 하시고 또 거기서 오픈 세미나 했을 때 앞으로의 추세가 개별 학습이 가능한 그런 AI하고 이렇게 접목이 돼서 개개인의 그 학습 목표에 따라서 진단하고 해석하고 필요한 것을 추천해주고 여러 그 모듈화된 옵션 중에서 그런 것들이 뭐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 소개할 때 그 얘기 듣고 아 참 앞서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감하고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돌아가시면서 예 하시죠. 저는 뭐 주로 그 강의 의뢰를 많이 받아서 강의를 하는 편이라서 몇 가지 그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요. 회사들이 주로 기획해서 참여를 같이 한 몇 가지 유형이 있네요. 지금까지 체험한 걸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그 컨텐츠를 아예 영상으로 사전 제작해서 이걸 보급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 방법은 그 몇 가지 모듈의 핵심 메시지를 사전 영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는 셀프 스터디를 사전 사업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교육 시작과 끝날 때 줌 라이브 강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온라인으로 충분히 학습을 하긴 하지만 기간 한 달 정도를 설정해서 그 셀프 스터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상당히 만든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특강 같은 경우는 줌 라이브는 제법 뭐 쉽게 요즘에 손쉽게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숫자가 좀 많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좀 한계는 있는 것 같고요. 긴 시간을 하기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떤 회사는 유튜브 라이브를 직접 하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는 얼굴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일방향이긴 한데 뭐 오히려 그 MC 같은 사람을 둬서 좌담 형식을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한 회사는 아예 오프라인 연수원에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았는데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그 접속을 하는데 공간이 좋지 않고 개인에게 맡기기에는 이제 너무 자의성이 크니까 연수원에 아예 다 불러다 놓되
뭐 숙소에서 하든 빈 공간을 이용해서 온라인을 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오프라인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었고요. 또 교육을 길게 하는 회사는 아예 재택을 주더라고요. 재택을 주고 줌 라이브로 하는 그런 회사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씀 주셨지만 온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체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의 큰 트렌드는 당연히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통합해서 최적의 학습 모형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모든 HRD를 하는 담당자들의 고민일 것 같고 또 실제로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들도 그런 실험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배타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온과 오프가 어떻게 통합 공존할 수 있는 학습 모형, 학습자 관점에서 학습 모형이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번 체험하면서 제가 느낀 건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동기가 이전과 달리 굉장히 기묘해졌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 언택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학습을 상당히 하려는 의욕이 높아져서 이게 학습 동기가 상당 부분 성패를 좌우할 것 같다. 그런 동기를 만들어내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성패를 좌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그 소그룹 학습 커뮤니티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뭐 열망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동안 이제 거의 대단위로 하던 교육들은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크게 각광받지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좋은 멤버십을 가진 학습 커뮤니티들이 있다면 그게 아까 뭐 코칭 그룹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상당 부분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하고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동안 몇 달 이렇게 이런저런 체험을 하면서 네.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좋은 경험 많이 하신데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최 대표님. 저보고 얘기하라고 이거 비춰주시는 거예요? 확대됐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는 라이브 온라인이라고 그래갖고서 한 10년 전서부터 저희가 이제 그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라이브 온라인이 오히려 메인이 사실 이제 된 지역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올드 패션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오프라인이 또 저희가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고 저희가 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즉석에서 이제 코칭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온라인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요번에 그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저희가 한 3월 말인가요? 그때서부터는 뭐 어떻게 오프라인은 100% 스톱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 때를 맞춰서 저희 지금 아시아 지역에 특히 중국이 빠르더군요.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이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중국에서 이제 성공 사례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때는 줬지만 저희가 이제 계약했던 몇 회사들하고 이걸 오프라인 대신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딜로이트 컨설팅 같은 데서는 워낙 이제 컨설팅 회사니까 앞서가니까 좋다 그래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했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실 딜로이트 컨설팅을 저희가 라이브 온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메인으로 하는 데가 이제 대부분 외국 회사잖아요. 저희 클라이언트. 그래갖고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시도를 하고 있어갖고 저희가 지금 내년서부터는 일부 회사를 라이브 온라인으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서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들은 그 미국이 워낙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라이브 온라인 트레이너 양성 과정을 굉장히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트레이너를 14명을 양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잘 아시지만 줌으로 하는 거는 이제 2명이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시스코의 웹엑스를 써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메인 강사가 있고 프로듀서 그래갖고 이제 보조 요원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가를 해서 배우다가 아 이거 내가 할 일은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메인으로 참여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3, 40대 되시는 분들이 워낙 빠르고 이걸 잘하기 때문에 정말 이게 뭐 줌으로 하든 웹엑스로 하든 거기에서 타이프하고 질문하는 거를 대답하고 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대세다. 앞으로 이 코로나 전국 같은 게 뭐 한 번 일어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뭐 이게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일어난다고 봐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브 온라인으로 가는 거는 이건 대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 준비를 안 하면은 좀 어떤 이 교육 훈련 업계에서는 좀 생존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는 내년에 최소한도 30% 이상은 라이브 온라인으로 만약에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하면은 과연 우리가 생존할 수 있겠느냐. 지금 저희 미국 본사 같은 경우엔 내년도 거의 한 50% 이상을 가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올해 이제 저희가 9월 달에 그동안에 못 열었던데 뭐 저희가 항상 여는 거지만 전국에 한 30군데를 동시에 지금 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서부터 저희가 이제 신문 선전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걸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여는 게 인원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거를 약간 좀 겁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암만 거리도 띄우고 뭐 사전 정말 소독도 철저히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게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9월 달에 대대적으로 문 열면 아직까지도 삼성이나 이런 데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임원들한테 아직까지는 공개적으로 외부교육 참가를 조심하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원들이 외부교육 참가하는 걸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9월 달에 어떻게든지 대대적으로 여는 거랑 다시 이제 컴퍼니 클래스 중단됐던 데를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재결해서 오프라인을 하자. 그리고 이제 그래도 좀 겁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라이브 온라인이 준비가 많이 돼 있으니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벌써 몇백 개를 만들어 갔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는 약 70개 모듈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듈을 갖고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라이브 온라인 팀을 우선 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은 라이브 온라인만 전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거 이제 너희는 이거 갖고 먹고 살아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30% 이상은 내년도 2021년도에는 이쪽으로 되지 않으면은 이제 과연 앞으로의 우리가 생존 방향이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요즘 젊으신 분들이 워낙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교육도 너무너무 잘해. 제가 할 때 저도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를 했는데 이제는 빨리 물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열심히 라이브 온라인 팀을 지원하고요. 직원들한테도 그쪽으로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무조건 되고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준비를 시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의 가장 큰 강점인 오프라인을 또 이게 뭐 중지를 하면은 생존의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도 지금 병행을 해 나가면서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교육 훈련 형태가 컴바인 된 걸로 가지 않겠느냐. 다만 그 포션이 기업마다 약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내년도 한 30%, 그 다음에 한 2022년도서부터는 거의 50% 이상은 라이브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코로나 전국,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 직원들한테 거의 100% 맡겨놓고요. 저는 돈 되는 일만 내가 한다. 비용만 제가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 다시 감사합니다. 컴백하셔가지고 근데 대단하신데? 이, 다시 컴백하셨는데요. 그래서 뭐 오히려 뭐 더 열심히 하시는데. 예. 자, 그다음에 예. 정 대표님. 네.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너무 어려운 형국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뭐 한 개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줌을 뭐 한 처음부터 한 몇 달 동안 지금 한번 돌려는 보는데, 물론 반응도 괜찮은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온라인이 늘어나는 건 확실히 맞지만 오프라인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와 할 수 없는 거와는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오프라인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는 날까지는 우리 HR 하시는 분들이 다 고생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앞으로 남은 숙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HR 자체, 옛날에는 참 좋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좋은 인력들이 이제 떠나가는, 뭐 거의 이전서부터 좋은 인력들이 많이 떠나갔지만, 뭐 이제 언택 시대가 온다,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라고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친구들이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고 주변을 보면 이제 다른 길로 넘어가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을 확보하고 육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너무 많이 잃어버릴 것 같아요. 뭐 일 예로 보면, 뭐 저희 회사 직원이 프로젝트를 대기업에 가면 한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한 3분의 1 정도는 그 회사에 스카웃을 당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걸 마무리 짓다 보니까 이제 좋은 인력들은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 키우는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콘텐츠의 깊이가 깊은 친구들을 어떻게 육성한 친구들을 육성하는 것도 어렵고, 얘네들을 데리고 비즈니스를 장기적으로 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다 오래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부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HR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D만 한 게 아니고 HRM까지 하다 보니까 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 뽑는 것부터 어렵고 키우는 것도 어렵고, 키워놔도 또 지키기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뭐 이게 진짜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는, 그리고 오프라인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줌을 이용한 라이브를 하고 유튜브를 이용한 라이브를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통신교재 형태로 교재를 만들고 비디오를 찍어갖고 분배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업 특성에 맞아서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으로 돌아가는 길로는 너무 먼 길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이라는 걸 코로나 이전에 매출을 했고 성장을 바라보고 왔다 그러면, 지금 HR 전체가 얼마만큼 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되게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다 해보고 있어요. 줌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줌도 해보고 있고 유튜브도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옛날 통신교재처럼 자습이 가능하도록, 아까 그 스스로 와서 셀프 스터디가 가능하도록 교재도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래서 배포도 해보고 했는데 각각의 효과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줌도 한계가 어느 정도 있고, 물론 줌이 대체는 할 수 있으나 전면 대체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분 대체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운 거는 이게 길어지면 HR 업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뭐 별 방법을 다 쓰고는 있는데 별 뾰족한 방법이 생각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나쁜 거는 뭐 기업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안 한다는 이유로 교육 자체를 아예 전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데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게 조금 더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 교육은 클로즈 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에 코로나가 별일 없이 재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하는 숙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별 방법을 다 하려고 워크숍도 해보고, 뭐 저도 20년 해봤다 보니까 별 방법을 다 해보고 어떤 어려움도 다 한번 지나가봤는데 이 코로나만큼 답이 없는 거는 처음 나겠거든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뭐 인원이 불가피하게 좀 줄었고요. 지금은 전략이 딱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매출에 맞춰가지고 비용 구조를 맞춰갖고 어떻게든 살아남을까? 뭐 그런 고민을 아주 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할 수 있는 매출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용 구조 만들기. 근데 그걸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 걸려 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뭐 그런 고민들 하고 있어요. 너무 좋지 못한 일이죠.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직원들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 주지 마세요. 도망 못 가게. 최근에 많이들 도망간 것 같아요. 저희뿐만이 아니고요. 보면은 HR 회사, 그래서 교육 담당자들 가보면요, 거의 컨설팅 회사 출신들이 교육 담당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갈수록 늘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의 교육 담당자를 가면 컨설팅 회사 출신이 많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친구들이 자기가 있던 데다 사장을 좀 봐주면 좋은데 내용을 아니까는 비용적으로 더 잔혹하게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회사에 있다가 어디 기업에 가면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더 수능 구조가 안 좋은, 다 똑같이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사업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교육비가 비슷하지 않아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내려간 측면도 오히려 있는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데다가 강사는 올라가는 구조니까 이게 정말 교육회사라는 게 과연 이 나라에 존재 가능한가 하는 퀘션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간다고. 예. 그래서 많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요새 막 아주 앞장서 나가시는 또 이렇게 계속 뭐 어려운 시기에 더 확장하시는 저기 어세스타 김 대표님께서 좀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30년 넘게 사업이라고 하면서 크게 이런 환경 변화를 느껴본 것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IMF 때였고, 지금 이제 두 번째인데, IMF보다 확실히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IMF는 우리나라의 문제였으면 이 코로나는 전 세계에 관련된 것들이고, 이제 IMF 때는 주로 돈과 연관된 거면 이건 굉장히 세계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 김 대표님 마이크를 약간 좀 가까이 좀 되시죠. 예. 네, 꽤 말씀드릴게요. 예, 뭐 3월부터 이제 뭐 저희도 이렇게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이제 저희는 70명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피스가 좀 나눠져 있어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작게 좀 나눠져 있긴 하지만
바로 줌 회의를 시작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뭐 하루에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제 방에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뒤에 배경을 해놓고 그냥 뭐 틀면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아예 세팅 자체가 그냥 디폴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집콕 뭐 이렇게 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저는 3폭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실에 머무는 시간이 콕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3폭 시간이 들어갔는데 뭐 그러면서 우선 뭐 도대체 이제 다른 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것들을 좀 늘려가나 이렇게 했더니 우선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그런 미국 학회가 있는데 한 5,000명 모이는데요. 거기가 4월 초에 하는데 바로 소위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를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 제법 바뀌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공유하는 방식이나 발표하는 방식이나 심사하는 방식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에 맞춰서 뭔가를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한 4박 5일 또는 3박 4일 했던 것들이 2주로 이렇게 바뀌면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또 와서 이렇게 화상하는 것들로 시간을 좀 제한해 놓는다든지 이게 뭐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소위 디지털 환경, 그러니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환경이라든지 또는 화면을 보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상당히 신속하게 이렇게 순발력 있게 이제 바꿔놓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리고 그걸 조금 배웠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뭐 저희는 뭐 HRD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로 심리평가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 결과들을 이제 딜리버리를 해주고 이제 해석도 해주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 환경 자체가 좀 바뀐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해석을 해달라 그러면 이미 고객 요구 자체가 동영상으로 해달라 또는 줌으로 해달라 온라인으로 일단 보여서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니까 예전에 하루에 하던 것들은 이제 뭐 지금 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시간을 쪼개서 우선은 온라인 환경으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면 보고 하는 거에 피로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오프라인하고도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이제 같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우선 카메라 앞에서 이제 뭐 움직이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뭐 쉽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또 뭐 되게 불편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석을 해줄 때 오프라인에서 늘 썼던 그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올리면 안 되더라고요. 좀 더 그 환경에 맞게 이제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펙트도 좀 더 이 환경에 맞춰서 좀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적 조절도 해야 되고, 뭐 하다못해 글자 크기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진짜 디지털 낭이 돼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됐고, 정말로 낭이 같았어요. 저는 아날로그에 태어나서 아날로그 시대를 쭉 살아가면서 봤는데 우선 고객이 디지털화가 돼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고객을 만나려면 그 고객이 이제 어떻게 이제 온라인에서 만날 거냐 이런 것들로 난생 처음 지지난주에 제가 그 소위 이제 그 유튜버 데뷔를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볼 때는 쉬운데 제가 카메라 보고 생방으로 하려니까 용어도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라방이라는 단어를 제가 안지 한 달밖에 안 돼요. 한 시간씩 그거를 이제 하려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재편집해가지고 또 다른 콘텐츠가 나오고 그래서 여하튼 그 많은 결국 환경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또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요구되고 지금 다 말씀해 주신 대로 그거는 대세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의 부분들이면 이제 관련되는 분들하고 좀 제가 건의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뭐 그런 것들로 지금 HRD 컨퍼런스도 이런 온라인에서 좀 더 좀 새롭게 좀 기획이 돼가지고 그런 그 고객을 만나고 또 우리들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지타이즈 해가지고 뭔가 같이 공유하고 이런 포맷으로 한번 같이 기획하고 바꿔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도 뭐 탄탄한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표님께서. 이거 그렇지 않아요. 뭐 예년에 비해서 매출도 제법 줄고요. 또 뭐 변환시켜야 되는 것들도 많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 그 세상 변화 때문에 그 심리 어떤 우리
진단 도구들 이런 네. 것들은 더 이렇게 더 좀 뭐라 그럴까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세상 변화가? 예. 그거는 그거는 좀 이제 겉으로 보이면은 좀 많아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무료 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한테는 요즘 MBTI가 매우 핫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온라인에서 무료 검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핫해진 부분들이고요. 오히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의 정보로 해서 온라인에서 뭔가 이제 이런 심리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 무료화된 것들 또 어디까지가 막 믿을 수 있는 거고 어디까지가 타당한 거냐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또 나름대로 그런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들을 온라인에서 어떻게 알릴 거냐 이런 것들이 이슈화돼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혹시 대박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대박하고 가격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잠깐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죄송하지만 제가 그 4시에 그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서 제가 이야기 좀 잠깐 하고 좀 조 대표님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 조 대표님이 회사도 제일 크고 또 제일 앞서가시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좀 종합적으로 좀 정리 좀 하시라고. 아니, 저도 이제 더 듣고 싶은데 제가 미팅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다들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내년까지 어떤 모습하고 보이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좀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에 대해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코로나 덕분에 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변화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금 거의 경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교육도 선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오프라인 활동에 우리가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늘 이야기하는 변화 혁신을 좀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던 감이 있지 않았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강제적으로 변화를 좀 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제 생각 틀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하고 정리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저는 코로나가 내년 말까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크게 영향을 미칠 내년 말까지의 어떤 상황과 우리 환경 대처 방안과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대처 방안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로나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것처럼 라이브 클래스가 상당히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게 지나가면서 서서히 이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오프라인을 잘 섞는 거 그리고 원래부터 이창준 대표께서 잘 하셨던 일종의 전이형 그러니까 굉장히 여행 형태로 쭉 오랫동안 끌고 가는 형태의 교육이 전 이제 러닝 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러닝 전이가 온오프라인 통합되면서 상당히 일반화되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대체되지 않겠냐는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내년 말까지는 라이브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줌 같은 써서 많이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본격적인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HRD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아까 이제 영 대표님하고는 조금 이제 좀 다른 입장인데 내년 말까지는 라이브가 한 30에서 많게는 오프라인 50%까지 더 하겠지만 30% 정도 간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라이브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라이브 가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른 쪽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브가 적합한 부분이 한 10%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일방향 스트리밍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축소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온오프라인 통합된 필름 러닝, 그리고 러닝 전이, 그리고 이러닝으로 대체되는 거, 마이크러닝 대체되는 거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 라이브 교육, 또 뭐 플립 러닝, 뭐 마이크로 러닝 이런 형태를 뛰어넘어서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의 교육 데이터나 HRM 데이터하고 통합을 통해서 넷플릭스처럼 굉장히 적합한 과정들을 개인 맞춤형으로 추천해주고 개인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 큐레이션 형태,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이제 강사들도 로봇 강사가 직접 하고 튜터링도 직접 하는 그런 쪽으로의 발전,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위 LMS나 사이버 연수원 같은 것들이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모든 학습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데이터가 종합되고 또 온오프라인 통합돼서 추천해주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으로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HRD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간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전통적인 오프라인 전문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모든 기업들이 다 거기에 발맞춰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간의 상생이나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좀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데서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같은 것들을 이제 크게 좀 설계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각 분야의 전문성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소위 마이크러닝이나 뭐 오프라인 교육, 플립 러닝, 그리고 러닝 전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 개별 전문 공부 업체들도 살고 저희 같은 플랫폼 업체들도 좀 힘을 더 가져갈 수가 있고, 고객 입장에서도 고객의 교육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교육 수강생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서 단순히 교육 질이 향상될 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장, 개인의 성장, 그리고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 도움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바람직한 형태로의 교육이 발전될 수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오신 전문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전문적으로 대규모 투자는 못하지만 전문성을 살려서 이 플랫폼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소위 말하는 에듀테크나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좀 학습하고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이나 이러닝, 비대면 교육, 원택 교육 쪽으로 옮겨가는데 그렇게 이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혁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야될 방향들을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협업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쪽으로 좀 방향 전환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짧은 시간이라서 제가 좀 제대로 설명 못 드렸는데 혹시 나중에 타일로 줌으로 해도 좋지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좀 만들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셔야 되나요? 지금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나가는 하고요. 하여간 너무 좋은 자리 마련해서 대표님 감사하고 좀 자주 뵙고 좀 같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이렇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휴넷이 크게 이렇게 앞서가 줘서
우리 이제 기업하고 우리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든든하기도 하고요. 또 앞에서 이렇게 좀 뭐 선도에서 모범을 보여줘서 오히려 상당히 우리 힘이 됩니다. 힘이 되고, 예, 또 벤치마킹 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일단 변화가 너무 빨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죠. 원래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 조영택 대표님한테 쭉 좀 얘기를 좀 깊게 들으려고 했는데 급하시다고 하시니까 우리 또 제가 뵀을 때는 상당히 또 앞서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기 예. 하면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노상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듣는 대표님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기회에 또 인사드리고요. 저는 그 캐럿 글로벌의 노상충이고 지금 앞전에 말씀해주신 여러 대표님들 그 말씀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나 와닿고 사실 떨어져 있어도 우리들 그 같은 고민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다들 고전부탁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 들었고요. 또 조영탁 대표님 그 이렇게 에듀텍에 대한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또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처음에 말씀해주신 분들이 약간 오프라인 쪽에 기존에 전통적인 우리 HRD 교육을 담당하셨고, 그리고 조영탁 대표님 휴메 쪽은 지금 에듀텍 중심의 그런 드라이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저희 캐럿 같은 경우는 사실 두 쪽을 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초기 시작은 이제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 그리고 일러닝 교육 이런 걸 통해서 20년 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오프라인 교육 쪽 B2B 비즈니스로 빠르게 들어가서요. B2B 비즈니스를 한 것도 한 15년 이상 되죠. 그래서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두 개를 다 프랙티스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가 터져서 한 2월달부터는 뭐 오프라인 교육은 저희가 회사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한 60대 40 정도 됐었어요. 오프라인 교육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반 이상을 차지했었고, 온라인 쪽은 한 40% 정도를 했었는데 2월 말부터 3월, 4월을 지나면서 오프라인 교육이 90%까지 줄었어요. 오프라인 교육.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만약에 온라인이 없었다면 그 회사가 정말 어려웠겠죠. 저희 그 조직은 풀타이머들이 170명 정도 돼요. 제 정규직이.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그 조정을 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힘은 기존에 제가 온라인 쪽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화상 교육을 제가 일찍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전에 이런 화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 쪽에 굉장히 교육을 하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오랜 시간이 걸려도 마켓 포지션이 별로 올라가지 않았었는데, 이번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그 충격을 받으면서 물론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고객들이 빠르게 대안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상반기 지나면서 7월달까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일러닝 쪽 저희는 서비스 쪽이죠. 화상이나 물론 일러닝, 마이크로러닝 컨텐츠에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한 35% 정도 성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쪽은 상당히 그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지금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90%까지 줄었다가 지금 7월 달을 보니까 한 40% 정도는 올라온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 오프라인 쪽은 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했던 건 뭐였냐면 기존 오프라인 교육, 기존에는 마이크로 러닝이나 혹은 그 화상이나 이런 교육이 프로그램 자체가 달랐어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또 오프라인 프로그램에 적용화된 그런 서비스들이었거든요. 교육들이었죠. 근데 이거를 오프라인의 교육들을 기존 온라인에 저희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이크로 러닝하고 화상 교육의 그런 그 솔루션하고 교육 운영 노하우들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교육들을 대체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기업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월달, 5월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그 요구가 있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40%까지 40%, 50%까지 올라온 것은 거의 이 언택 서비스에 의해서 이게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 3월달부터 올해 7월달까지 이루어진 많은 교육들 중에 교육을 좀 분석을 했어요. 데이터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족도 조사하고 교육 효과성 검증을 좀 했어요. 1200개 정도의 클래스를 가지고 거기에서 한 650개는 오프라인 클래스고요. 그리고 한 550개는 이런 언택 클래스였어요. 그래서 650개의 오프라인 클래스와 550개 정도의 언택 클래스 지난 3개월 동안 이루어졌던 클래스를 저희가 비교 분석을 쭉 했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놀랍게도 언택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물론 오프라인 클래스에 대한 만족도가 4.6 그리고 언택 클래스들에 대한 만족도가 4.5. 여기서 언택 클래스는 기존에 그냥 마이크로러닝이나 아니면 짧게 하는 화상 그런 클래스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 교육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워크숍 하루 종일 하는 워크숍 특강 랜선 특강이라고 그래요. 특강들 그리고 혹은 1대1이나 1대 그룹으로 하는 교육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저희가 이 언택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종합적인 만족도는 4.5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N수가 550개 언택 클래스들은 그리고 오프라인 클래스들 650개 이 정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타당도가 있는 그런 이 검증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언택을 어떻게 그냥 오프라인 클래스를 이렇게 화상으로만 하면 화상이라는 툴을 이용해서만 한다면 아마 이런 효과성을 좀 만족도나 혹은 교육 효과성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달성을 위한 교육 그런 프로그램들은 달성을 하는 게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만족도뿐만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높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언택으로 오프라인을 대체해서 이런 교육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단지 그냥 오프라인으로 이런 툴을 대체해서 했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초기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것은 이 언택 프로그램 특히나 뭐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이런 이런 워크숍 모델이나 특강 모델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언택으로 하려면 거기에 맞는 이 컨텐츠하고 교수법이 사실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오프라인의 형태를 그냥 하면 좀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효과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 나름대로 이 언택에 대한 어떤 교수법 그리고 언택에 최적화된 그런 컨텐츠 그리고 마이크로러닝과의 어떤 결합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로 할 때 온라인으로 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할 때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컨텐츠와 툴들을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존에 했었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이크로라는 컨텐츠들을 이 프로그램들에 사전에 결합을 시켜서 뭐 블렌드드 러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립 러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접근을 했던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도 이 코로나가 언제 뭐 올해 안에 끝나느냐, 혹은 아까 조영탁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년까지 가느냐, 내년 1년을 더 가느냐, 곧 끝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현실은 이전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으로 들어가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임팩트 있게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들이 나쁜 경험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대안을 향한 그런 좀 테이스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언택이 오프라인의 어떤 이 반대편에 있어 하나의 대체제로서의 언택이 아니고 새로운 기존의 오프라인 클래스는 물론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에 파워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 또 다른 단지 온라인이 아니고 그냥 언택이 아니고 또 다른 오프라인과 어떤 온라인의 어떤 결합된 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런 그냥 선형적인 결합이 아닌 입체적인 그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교육의 니즈가 굉장히 강해지지 않을까, 트렌드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컨텐츠거든요. 교육 프로바이더로서 서비스의 딜리버리 툴들은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그런 툴들이든 네, 그런 거를 떠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고객들에게 니즈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새로운 요구인 거죠. 새로운 형태, 새로운 요구에 맞는 그런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 컨텐츠가 이전에는 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 플랫폼에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스페시픽해서 이거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여러 관련 업계 분들과 계속해서 저희가 좀 디스커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또 엄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 플랫폼 베이스의 이 벤처 스타트업 회사뿐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커져 있는 중견 벤처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그런 젊은 친구들이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거기에 컨텐츠를 믹스해서 이런 좋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의 HR도 담당자들도 다 젊잖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의사결정뿐이나 이런 것들도 밑으로 굉장히 인파워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그런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컨퍼런스에 그런 어떤 젊은 스타트업이나 젊은 이 플랫폼 회사들도 좀 인바이트를 해서 같이 좀 들어보고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저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요. 노 대표님 얘기 잘 들었고요. 컨텐츠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어학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경계가 그냥 일반 HRD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확산이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그 어학이나 이런 거와 이런 기업의 역량 개발을 위한 이런 것의 그 차이점은 좀 있지 않을까요?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는 것과 조금 이렇게 면대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력과 뭐 이렇게 소통과 이 팀워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온라인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잘 접목이 이렇게 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네. 일단 제가 뭐 랭귀지로 시작을 했지만 네. 처음부터 제가 랭귀지 회사를 지향했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글로벌 역량 개발을 지향했던 회사였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캐테고리는 넓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기반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리더십, 글로벌 역량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해요. 랭귀지뿐만 아니고 네. 커뮤니케이션, 일반 교육들이나 이문화 네.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까지 다양한 캐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스킬의 수준인지 아니면 뭐 날리지, 도메인 날리지를 드랍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뭐 컨텍스추얼 그리고 그 프랙티스까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지 아마 그 도메인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리더십도 예를 들어서 하버드 리더십을 가지고 저희가 컨텐츠, 마이크로러닝 컨텐츠 만들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가 하버드 리더십의 컨텐츠가 굉장히 무거워요. 네. 근데 그거를 요즘에 가장 트렌드에 맞게끔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이 10분 내로, 7분 내로 짧은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적시, right time에 딱 그게 필요할 때 그걸 뽑아서 바로 쓸 수 있는 적용 가능한 그런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리더십의 이 상황과 이 토픽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 마이크로러닝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사람들도 필요한 가장 쓰기에 적절한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 과연 계속해서 교육의 니즈가 바뀌잖아요. 똑같은 리더십이라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니까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기업이 처음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딜리버리 메소드로지는 무엇일까.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버드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이크로러닝을도 제공을 하지만 이게 오프라인의 워크숍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온라인 을 통해서도 똑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블렌드를 연계해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전 교육이나 정보나 지식 교육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디드로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으로 어떤 기회를 마련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저희가 클래스들이 꽤 들어가고 있는데요. 교육이 단 하나의 오프라인 이 오프라인 자체로서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 캐치 프레이즈를 한 3년 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프라인 클래스가 하나 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마이크로러닝이나 이런 우리가 노멀라이즈들은 얼마든지 사전에 이렇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의 어떤 가치를 밸류를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툴로 저희가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애프터 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일러닝이나 혹은 뭐 검증이나 이런 것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오프라인의 밸류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단지 어떤 그냥 노멀 널리지를 전달한다거나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혹은 이렇게 언택에서 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직접적인 맥락들을 형성하거나 프랙티스 하거나
혹은 뭔가를 크리에이팅 해낼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포커싱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계하는 와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주로 이렇게 역량 진단하는 뭐 이런 진단 도구들 많이 온라인화해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개인 보고서 이렇게 회사로 주건 아니면 본인한테 주건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짧게 워크숍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비드 때문에 거기도 이제 줌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서티피케이션 자격증 과정을 이렇게 하고 거기도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 와서 고객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우리처럼 행사성 교육이 아니라 몇 개월 진단하고 교육하고 후에 평가를 해보고 하는 이런 적어도 6개월 내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아까 이상준 대표도 이제 그런 그 모델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시도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연계하는 시도가 대기업은 일부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가능하지만 외부 컨설팅 회사에서 이렇게 들어가려고는 비용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간에 또 바뀌거나 의사결정이 뭐 쉽지가 않은 게 좀 과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문화가. 네. 그 아마 저희 그 HR 한국 HR 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수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노상중 대표님 그 하이브리드 교육 이렇게 아주 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렇게 연계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의 어떤 교육 형태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연구 좀 해서 좀 공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들 오프라인으로 많이 가 있는 우리 기관들도 그렇고 같이 좀 그런 방법을 쓰면은 좋겠다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지금 특이한 경험을 하나 해서 그걸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예. 한국하고 일본이 환경이 좀 이렇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계 회사가 이제 미국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이제 지사가 있고 일본에 지사가 있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래도 코비드 확산이 좀 잠잠해져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사전 진단이 이렇게 영어로 되는 걸 이렇게 하고 한 4시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저희가 가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때 참여를 인도에 있는 엔지니어가 이제 줌으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또 일본에 있는 아시아 패시픽 리저널 디렉터가 이렇게 또 들어왔어요. 일본에 계신 그분들이 이제 인도분인데 그래서 외국분이 세 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토의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하는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 할 때는 그쪽에 이제 그 전문가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도와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그 외국 일본, 인도, 한국 이렇게 같이 섞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같은 경우는 코비드 확산이 한국보다 엄청 더 확산되고 그래서 거기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했거든요. 일본 분하고 이제 인도 디렉터하고 각자 이제 뭐 집에서 이렇게 들었겠죠. 거기 이제 사무실을 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또 특이한 경험도 됐습니다. 예, 저희들도 지난달에 한번 저희 여기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강사가 오지 않고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는 교수가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그대로 강의하고 또 기업의 현장에 이제 여러 회사에서 직접 이렇게 줌으로 연결돼서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참여자들이 한 150여 기업이 이제 줌으로 또 들어와서 참여를 했었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여기서 진행만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진행하고 오히려 뭐 강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오히려 이렇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생각 들고 엊그저께는 저희가 기업이 연수 팀장들 제가 HR 리더스 포럼이라고 해서 하는 게 있는데 한 20여 명 들어왔었는데요. 전에는 오프라인 할 때는 금년 초까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뭐 부산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해서 오자마자 그냥
허겁지겁도 이제 가려고 하여간 뭐 가기 바빴고 와서 얘기도 못 하고요. 한두 사람이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근데 여기 줌으로 들어오니까는 서로 각자 돌아가면서 그냥 아주 얘기하고 서로 알찼어요. 그래서 내용이 HRD 본질까지 들어가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깊게 토론이 뭐 이루어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오히려 훨씬 나은 것 같다. 다들 평이요. 이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더 아마 효율적인 것 같다. 이렇게들 평을 했었습니다. 교육 이제 부서장들이 이러더라고요. 예. 자, 이건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뉴 노멀이라는 그죠? 용어가 새롭게 다시 또 등장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하여간 우리 그 FM이 만들어지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다시 노멀이 돼 나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한번 뭐 좀 좋은 말씀 있으시면 시간은 거의 뭐 다 이제 돼갑니다. 한 됐는데 한 예정된 시간은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뭐 좋은 말씀들 한번 좀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씩 이렇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좀 좋은 말씀 좀 주십시오. 뭐 이제 하시는 일마다 성격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제 급격히 사실은 쏠렸잖아요. 다들 이걸 대안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신선한 체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유용성도 발견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까 조영탁 대표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정 국면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또 온라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반대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 대한 또 열망도 상당히 생겨나는 것 같아서 아까 그 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하이브리드 형태의 학습자 관점에서 보면 가장 최적의 학습 모형과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 양자택일의 문제였다면 학습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장면에서 오프라인이 필요하고 어떤 장면에서 온라인이 필요하고 어떤 컨텐츠는 온라인으로 받아야 되고 어떤 건 오프라인 장면에서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방식으로 그 최적의 통합된 학습 모형이 생겨날 것 같다. 이제 뭐 그것도 컨텐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은 실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두 가지가 잘 통합된 모형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걸 또 이제 고객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이제 컨설팅 업체에서는 되게 중요한 선제적으로 좀 실험하고 검증해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뭐 동감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다 이렇게 정규 학교들이 다 이렇게 뭐 어떤 형태로든 온라인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학교 가는 게 일주일에 하루밖에도 안 가고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래서 교육의 격차라든가 또는 이게 정착하는데 학교 현장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업체에서 먼저 어떤 모델과 이런 효과성 이런 걸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공적인 교육에 전파하는 뭐 이런 역할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에는 조카나 또 손주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한편 걱정도 되고. 네, 저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참 잘 들었고요.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10년 전쯤에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빅데이터기가 결국 그 빅데이터 근거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결국 맞춤형 또 개별적인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의 이제 조건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같은 업에 계신 분들이 함께 그런 데이터 공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만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엄준하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같이 좀 해서 이 좀 파일을 우리 분야가 좀 산업화가 될 때까지
그죠? 산업화가 돼야지 이쪽에 좀 전문가들도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들 이렇게 좀 또 보람도 있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면은 서로 좀 협력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이 뭐 계속 듭니다. 저기 새로운 또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해서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와 또 배우는 것도 많게 그래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저희 참 왜 매년 하고 있는 왜 HRD 코리아라고 해서 컨퍼런스 하는 게 있잖아요. 엑스포 하는 거. 네. 계속 연기를 하는 거. 7월 달로 잡았다. 8월 달 잡았다가 지금 10월로 잡고 있는데 또 11월 정도로 10월 말로 가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안에 대상이 있고 엑스포가 있고 하는데 대상은 그냥 연말로 옮겨놨고 엑스포하고 하는데 엑스포를 10월로 하려고 하다 보니요. 우리 교육기관들이 내년도 이제 사업 설명회 하는 이 기간하고 이렇게 맞물려요. 그래서 우리 뭐 KPC나 능률협회나 또 큰 곳 몇 군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규모가 아주 크지 못하면은 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같이 좀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온라인으로 저희는 지금 컨퍼런스를 해볼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트랙을 2개 잡아서 한쪽에서는 계속 우리 교육훈련 기관에서 이 내년도 사업 이 상품 설명하는 내년도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하나 트랙을 만들어서 교육기관별로 같이 좀 연속해서 자기 프로그램 한번 소개할 수 있는 이러면은 크게 이렇게 뭐 비용이나 시간 뭐 들이지 않고 오히려 공평하게 시장에서 공평하게 우리 프로그램들을 좀 기업에 소개해서 기업은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데 거의 뭐 안 하고 있거든요. 위축되고 있는데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오히려 소개해줘서 기업이 오히려 좀 뭐랄까 용기를 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한 2주 정도를 하는데 오후 시간만 해서 한 1시부터 해서 한 6시까지 하는데 한 일주일에 한 3일씩 뭐 하수목 이렇게 하면 한 6일 정도 나오거든요. 한 6일 정도에 이제 우리 그냥 이렇게 교육기관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설명회 하는 이렇게 하고 한쪽 트랙에서는 이제 그냥 기존에 우리 하던 대로 우리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뉴 노멀에 대한 HRD 뉴 노멀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HRD의 어떤 변화되는 이런 환경에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새로운 소명을 좀 찾아보는 뭐 이런 쪽으로 이번에 있던 그 컨퍼런스를 한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은 우리 교육기관들이 전체 좀 나와서 내년도 좀 사업 소개를 하는 이러면은 기업이 좀 계획 잡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좀 한번 했습니다. 좋으신 아이디어입니다. 별도로 좀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설문조사해서 기업의 담당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그냥 카톡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전체 공유를 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모임 할 때는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었습니다. 우리 다음 모임 할 때는요. 이제 캔 맥주 하나씩 앞에 놓고 음료수 한 잔씩 놓고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다들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가 참 그죠? 우리 자아자찬 같지만 얼마나 우리가 참 노력합니까? 그죠? 이게 뭐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사회나 우리 기업이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다들 뭐 훈장 드려야 되고 하는데 훈장 받으셔야 되는데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캔맥주라도 하나 이렇게 놓고서 한번 또 모임을 하십시다. 그래서 작년에요 모임 작년에 우리가 모임 한 2번인가 3번 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휴넷에서 마지막 모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좀 뭐 한번 이어갑시다 해가지고
우리 회장님을 우리 우리 저기 카네기에 우리 잼슨 대표님 맡으셨는데 그 다음에 활동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모임. 최 대표님 그러시죠? 아니 저하고 활동을 하려고 그 이제 메일도 보내고 뭐 이런데 우리 어미 사장님이 워낙 협조를 안 하셔갖고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다음 한번 이제 하신 다음에 한번 주제를 가지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여쭤볼게 이제 단톡방으로 그래서 여쭤보고 주제를 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괜찮으신 분들끼리는 이렇게 뭐 오프라인으로 또 뭐 봬도 되죠, 뭐 그죠?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좀 이렇게 저희는 뭐 하는 게 단순해요. 저희는 뭐 잡지하고 이거 하는 것밖에 없어서 뭐 변화될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중간에서 역할은 저희가 좀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김명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실 때 예. 네, 좋은 말씀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또 정승민 대표님, 정 대표님,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애 박사님께서는 이제 예, 예. 그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 예, 주셔서. 올 뵈서 예, 그래도 이렇게 다 이제 우리 김영애 박사님 이제 원로 되십니다, 우리. 네. 하산할 때가 됐죠. 예, 아이고 무슨요? 아이고 우리 최은순 대표님도 한 30년 넘으셨잖아요. 최 대표님도 딱 30년 업력이 예, 오. 30년 예. 아 그죠. 최칭 박사님도 이제 예, 원로시고 다들 이제는 이제 우리 다른 뭐 후배 기업들도 막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좀 돕고 하는 이런 역할도 앞으로 좀 해야 되는데요. 이창윤 대표님은 원로시지만은 그러셔도 아직 활동을 한참 뭐 막 하시니까는 그죠. 이창윤 대표님도 오래 되셨어요, 그죠? 올해 몇 년 되셨어요, 이창준 대표님? 아 저요. 예, 올해가 20년째네요. 20년째요. 예. 예. 아유 오늘 대단들 하세요, 다들. 좀 일찍 시작했죠 제가. 예. 죄송합니다. 아유 네. 아까 일찍 들어오시길래 이창준 여쭤봤는데 대표는 이창준 뭐 대표님한테 아이디어도 많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잘하십니다. 그래서 아유, 아주 아닙니다. 좋게 이렇게 아주 모범적으로 끌고 가세요, 조직도. 저는 그 잼슨 대표님하고 건물이 벽을 사이에 예, 두고 복수해요.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같이 좀 있습니다 옆에. 예, 아, 그래요? 예, 예, 네. 벽을 두고 같이 계세요. 그래서 어이구, 같이 하세요. 네. 아유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노상충 대표님께서 오늘 감사드리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주 이렇게 우리 기업으로 보더라도 아주 이렇게 모범적으로 또 좋은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SK가 이제 우리 자세히 보면은 참 미래 기업이 가져야 될 이런 가치를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SK 그룹은요, 그죠?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우리가 보는 기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못지않게 먼저 뭐 하여간 우리 노상충 대표님도 이 참 문화입니다, 문화. 예. 문화로 조직을 문화로 가지고 계시는데 참 참 상상 존경스럽죠. 예. 우리 좋은 말씀 다들 감사드리고요. 뭐 지나가실 길 있으면은 뭐 하여간 오프라인에서 좀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